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로 인식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안 풀립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첩첩산중인데 점점 더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, 국민의힘은. 네.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당에서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승복을 하겠는가? 저는 이것은 파국으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.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이 진짜 엄청난 혼란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몇 개월간. 뭐 문자 논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난 8월에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새로 싸우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끝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정봉주 의원님 어떠세요?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끝나지 않을 거라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. 묘하게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경찰에서 성 관련해 갖고 기소하면 그걸 갖고 제명해야죠. 자, 그럼 윤리위원회가요. 일단 경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일단 주어져요. 그다음에 자, 이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면서 이미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주어집니다. 그러면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그 서부지법의 황 판사께서 이거 그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했고 핵심이 이거거든. 비상상황 아니다. 그리고 당내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. 네. 그리고 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당대표 이렇게 쫓아내는 거 아니다. 이 세 개가 핵심이었거든요. 그리고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에 대해서 분리심리한다 그랬는데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걸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이 또 그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단 말입니다.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대통령이 해외 외유로 나가게 되면 꼭 당에서 사고를 칩니다. 근데 이번에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. 윤리가 긴급 소집된 긴급 소집을 했는데 윤리 이양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는 독자적인 사법기관입니다. 그런데 8월 27일 날 의총에서 추가 징계를 하고라고 하니까 그 4일 뒤에 9월 1일 날 의총의 견해를 존중하겠다. 대한민국 사법부가요. 정치인들이 누구 처벌하라 그랬고 그거 재판에 올립니까? 처음부터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갖고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유상범 윤리위원 문자에서 다 나온 거예요. 그럼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요. 제명이나 그 탈당 공고하게 되면 탈당 공고 수용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또 냅니다. 그리고 이 배후에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죠?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로 인식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안 풀립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첩첩산중인데 점점 더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, 국민의힘은. 네. 뭐 제가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. 네. 그 걱정이 됩니다. 예.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국민들이나 그 전반적으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는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하도 이게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져서 그렇긴 한데 실은 이번에 이 문자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이 수사의 독립성.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는,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,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서 보지만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당에서 앞으로
윤리위원회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승복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랬을 때 지금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뭐냐면 거기 해당 행위 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어떤 표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발언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의 어떤 거침 이런 것을 두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그럼 해당 행위라고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보수 정당으로서 특히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노선 이거하고 과연 이것이 부합하는가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작은 어떤 그 하나의 그 문자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담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당의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이 문자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이 일련의 사태 자체가 과연 정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잘못 마무리가 되면 저는 이것은 파국으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가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번에 이제 28일 날 네. 신문하고 결국 가처분이 나올 텐데 저는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뭐 싫고 좋음이 있고요. 또 누구에 대해서도 또 비대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헌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이렇게 물러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